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면 내 동갑 친구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늙지 않을 수 있을까? 내 동갑 친구들이 똑같이 8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더 쌩쌩하게 늙지 않고 회춘하면서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거두절미하고요. 그래서 우리가 총 신경 써야 할 것은 총 5가지 분야입니다. 운동, 식단, 그리고 3번째는 수면, 4번째는 스트레스 관리, 5번째는 보충제입니다. 보충제에 대해서는 제가 약사기 때문에 정말 할 얘기가 많아요. 정말 할 얘기가 많아서 긴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거고, 오늘은 1번부터 4번까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. 먼저 첫 번째 운동 쪽을 살펴보면 80세가 되었을 때 이런 항목들을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. 한번 리스트를 보실까요? 항목들 보시니까 어때요?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잖아요. 저는 지금 30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그냥 일상적입니다.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부담도 없고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30대부터요. 우리 몸의 근력은 10년이 지날 때마다 한 10%에서 15%가량 줄어든다 그래요. 진짜? 쉽게 말해서 30살의 파미손과 40살의 파미손은 근력이 그냥 일상생활만 하면 한 10% 정도 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상태로 80대가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근력의 한 50% 갖고 있으면 다행입니다. 그래서 이 리스트에 턱걸이 5개 있었죠. 80살에 턱걸이 5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30살의 파미손이면 턱걸이 10개는 매일 안정적으로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어야 80살이 됐을 때 5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10km 달리기도 마찬가지예요. 10km 달리기 1시간 80살에 할 수 있으려면 지금은 40분대 초반은 웬만하면 찍어줘야 되고요. 수영 1km를 쉬지 않고 80살에 달릴 수 있으려면 지금은 1.5km에서 2km 정도는 쉬지 않고 달릴 수 있어야만 80살이 됐을 때 이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. 우리는 대부분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30년, 40년, 50년 뒤에도 별다른 노력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그게 아주 큰 착각입니다. 지난 시간에 근육 저축, 인지력 저축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. 근육 저축이라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. 이런 수행 능력을 미리미리 좀 키워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두 번째, 운동만큼이나 식단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. 당장 제가 네이버 뉴스 맨날 모니터링 하거든요. 이것 먹으면 사망률이 20% 증가한다. 이것 먹으면 사망률이 20% 감소한다. 이런 타이틀 되게 많아요. 근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크게 유효할 거냐, 일상생활에 그게 적용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조금 물음표가 있어요. 한번 예를 들어보죠. 대표적인 게 이제 술 같은 거예요. 술. 하루 한 잔, 적당한 음주를 즐긴 집단이 아예 절주를 하는 집단보다 사망률이 더 낮다, 수명이 더 높았다 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. 근데 그 이면에는 어떤 게 있냐면, 적당히 음주를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원래 더 건강한 거예요. 술을 마실 수 있는 거죠. 절주를 했던 사람들은 그 전에 술을 먹고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절주를 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미 몸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. 당연히 그러니까 몸 상태가 원래 안 좋으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.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뭐를 먹으면 더 좋다, 뭘 먹으면 더 안 좋다, 이런 것들은 사실 명확한 정답을 얻기가 참 힘듭니다. 뭐 이런 정답이 없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조절을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영양이나 식단은 크게 3가지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. 첫 번째는 덜 먹는 거, 칼로리를 제한하는 거죠. 두 번째는 특정 식품군을 제한하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단백질 위주로 먹는다, 저탄고지 식단, 키토 식단을 한다. 그리고 3번째는 간헐적 단식이라고 많이 하죠. 특정 시간대를 정해놓고 그 시간대만 먹는 거예요. 8시간 안에만 먹고 16시간 동안은 단식을 하는 거죠. 간헐적 단식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여기 책에서는 이렇게 3가지를 소개를 했는데, 결국에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하는 게, 그러면서도 효과가 있었던 식단을 따라가는 게 결국에는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해요. 어떤 전략을 따라가든 3가지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칼로리를 제한한다 그랬을 때는 이게 허기가 지기 때문에 이게 잘 못 버팁니다, 사람들이 생각보다. 그리고 두 번째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죠. 다 같이 회식하러 간다 그러는데 맨날 눈치 보이게 빠질 수도 없고, 이게 내 타의적으로 이렇게 막 먹게 되기 때문에 좀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면도 있고, 3번째 간헐적 단식도 마찬가지죠.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맞는 유지할 수 있는 식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,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다음은 수면입니다. 수면과 관련한 내용도 건강에 있어서 충분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. 요즘이 뭐 미라클 모닝, 갓생 프로젝트 이런 거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키워드지만, 그런 것들을 사실 다 하다 보면은 하루에 8시간 이상 자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. 이제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하루에 최적으로 자야 하는 수면의 양은 보통 7시간 반에서 8시간 반 정도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. 근데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뭐 자기 개발한다, 뭐 회식한다, 뭐 이렇다 보면은 이 한 8시간의 수면을 확보하기가 생각보다 좀 어렵다, 이렇게 많이 느껴져요. 수면 부족의 악영향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서 막 늘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, 최대한 저희와 같은 직장인의 경우에는 수면 시간을 좀 많이 확보할수록 좋다 정도가 이제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닌가 싶어요. 마지막인데요.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합니다. 앞에 식단도 다 했고, 운동도 다 했고, 수면도 적절하게 취했어요. 근데 정서적으로 불행하다면 건강하지 않습니다. 만약에 내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다, 지친다,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면 한 번쯤 나 자신에게 물음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첫 번째, 나는 최근 한 달 동안 일을 하면서 감정 조절을 잘 하고 있는가?
두 번째, 스트레스 받는 일을 겪었을 때 이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잘 해소하는가. 세 번째, 내 감정이나 의견, 내 의사표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는가. 네 번째는 규칙적인 기상시간, 취침 루틴, 이런 자기관리가 잘 되고 있는가, 규칙적으로. 이 물음에 대한 자기반성을 해보시면서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, 재밌었다면 좋아요,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